국회는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충북으로 방향을 튼 건데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업체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민간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가격 등의 상승으로 대부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 개 사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인근 동물병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동물병원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로도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지사 출마설에 나오던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결국 경기도에서 충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존에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오던 후보들은 충북은 뜨내기 정치인들의 집합소가 아니라며 어제 이어 오늘도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과 경기 안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김영환 전 장관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은 12년 동안 민주당 소속 지사가 이끌어온 충북 도정을 탈환해 윤 당선인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인 괴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김 전 장관은 마지막 정치 여정을 고향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 5% 이상 승리한 그 지역에서의 승리를 이어가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에게는 이 임무를 수행할 그런 의무가 또 그런 책임이 있다. 이해운 예비후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내려오자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정치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경국 예비후보는 충북이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고 오재세 예비후보는 충북은 오갈 데 없는 뜨내기 정치인들의 집합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출마를 요청한 3명의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밀실 야합 정치에 대해 도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뜬금없는 분들이 오니까 박경국 후보나 저나 좀 황당하다. 준비가 잘 된 후보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2년 만에 도정 교체에 나선 국민의힘 지사 후보 경쟁은 지역 밀착을 앞세운 토박이 정치인들과 중앙과의 소통을 내세운 수도권 정치인들 간의 대결 구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현재는 민간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오송의 이 아파트는 분양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청주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률이 극히 저조하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2년이 다 되자 업체 측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제시한 분양가입니다. 업체 측은 계약서와 모집 공고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3.3제곱미터에 1,400만 원 선은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2017년 당시 분양가는 820만 원 선이었습니다. 불과 4, 5년 만에 청주가 조종지역에 묶일 만큼 아파트 시장이 과열된 상태라지만 이 분양가라면 업체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분양도 이런 고분양이 없다. 청주 내에 최초 매각가가 이렇게 비싸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청주시가 신규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는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70만 원 선.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청주시가 분양가에 손을 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분양 전환 시 복수의 감정평가와 표준 건축비 등을 근거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는 완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임차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임대주택 전환과 분양가 산정 방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입니다. 결국 해법은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의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10억 원의 프로축구 창단 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와 20억 원을 확보한 청주FC는 내년 1월 창단을 목표로 연고 협약서와 재정 지원 확인서, 사업 계획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6월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 가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도비 지원금 10억 원과 10억 원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충북도 대체로 재산이 늘어났는데 부동산 가격과 예금액 상승이 주된 이유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올해 재산 신고액은 17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9% 늘었습니다.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가 2억 4천여만 원이 증가한 17억 3천여만 원이었고 급여와 임대 수입 등으로 예금이 5억 원 이상 늘어 7억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채무도 4천만 원가량 증가한 8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도 4천만 원이 늘어난 16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두 곳에 보유한 토지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가족을 포함한 예금도 8천여만 원이 오른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 11명의 평균 재산도 1억 4천여만 원이 증가한 평균 13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김재종 옥천 군수가 33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상혁 보은 군수가 4억 1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부분 주택이나 토지 가격 상승이 이유입니다. 충북도 의원 32명의 평균 재산은 9억 1천만 원으로 5천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고액은 박상돈 의원으로 토지와 건물 가격 상승으로 3억 7천여만 원이 증가한 45억 1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1억 원 미만은 김영주 원가피 의원으로 각각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등 충북 관할 공직자 134명의 평균 재산은 9억 4천만 원이며 79.9%인 107명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야산에서 개사체 70여 구가 무더기로 버려졌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인근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야산에 방치된 70여 마리의 개사체를 일일이 포대에 담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부터 백골까지 쌓인 포대만 수십여 개에 이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체들은 사건 발생 지점에서 2km 떨어진 동물병원에서 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체 한 구에서 발견된 동물 등록 내장 칩을 추적했더니 병원에 내원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병원, 지자체가 위탁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도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유기견이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며칠 뒤 안락사를 하고 사체를 소각 등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소각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야산에 그대로 옮겨서 버린 겁니다. 동물병원 측은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3번 정도 걸쳐서 안락사 처리한 강아지들을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묻어주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쉽게 처리하려는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패가 덜 된 개사체 5구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부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동물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개사체 유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예술인들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충북 예술인 실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술인들은 하나같이 충북의 예술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공간 부족이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수익 감소까지 직결된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활동한 한국화 작가 박진명 씨는 전시를 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합니다.
충북에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갤러리나 화廊이 거의 없다 보니 중견 작가라도 전시회 개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랑이 없다 보니까 미술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글쎄 뭐 예술로서 뭐 어떤 그게 된다? 그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이 같은 인식은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창작 공간부터 발표 공간 등 예술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계획한 예술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예술 활동 소득이 22%나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술 공간 부족이 전시나 공연 등을 위축시키고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수입이 급감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도 거의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미 그 충북의 예술 시장이라던가 지원 사업이라던가 활동 무대 좀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에 한 해 30억 원가량 지원되는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은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이 40%를 넘기는 등 예술인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남겼습니다. 다양한 반응과 현상을 통해서 충북 지역 안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 세팅이라든가 향후 후속 연구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처음으로 실시된 실태조사가 예술 정책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길 문화예술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옥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향수 OK 카드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향수 OK 카드 앱이나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5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충주시가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반영해 한 곡당 200만 원씩 모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30만 원을 비롯해 운전원과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보은군의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70살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이 업체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첫 사례로 숨진 A씨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방지 의무에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 강좌와 사업 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충북공천관리위원장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정우택 도당위원장이 임명됐고 부위원장은 황영호 전 청주시 의장이 맡았습니다. 또 위원 5명은 모두 30-40대로 구성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여성으로 인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종배 국회의원 관련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 7명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권정희 의원이 지난 2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종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네거티브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허위 사실이라며 제소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청주시 흥덕구 조직위원장에 김정복 전 MG새마을금고 충북협의회 회장을, 보은 옥천 영동괴산군 조직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두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추인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 사무 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관위가 최저임금 시급의 100분의 110 이상 또는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선거 사무원은 28년째 수당 3만 원에 식비와 일비를 더해 7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신임 총동문회장인 이선우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청주대 청암홀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이선우 회장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성숙하고 품격 있는 열린 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